재밌는 주제로 준비해왔습니다. 스타크래프트 AI고요. 일단은 스타트는 저희 실제 알파고가 아니라 알파스타 리플레이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 잠시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게 그 앞에 티엘로와 경기 중에 나왔는데요. 이제 매스 캐리어를 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중계에서는 빠졌는데 이제 리플레이 데이터를 딥마인드에서 릴리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이렇게 그 고난도의 전략까지도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이제 저는 그때 리플레이를 새벽에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쭉 봤었는데 몇 가지 이제 좀 더 임프루브먼트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부분도 몇 개 있었고, 또 이제 굉장히 놀란 부분도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과 또 제가 왜 스타크래프트를 시작했는지 연결시켜가지고 또 제 경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저는 요 리플레이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쨌든 그 캐리어까지 나오잖아요. 알파스타 보면서 최종 유닛이잖아요. 프로토스에 스타크래프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본인이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 하신다. 스타크래프트 1, 스타 2는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이게 그래서 이게 딥마인드가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저는 이거 연구하려고 스타2를 플레이한 경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딥마인드 워크숍 가서 발표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험들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스타크래프트.ai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 발표하기 전에 URL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원래 제가 준비해온 발표 자료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이미테이션 러닝과 관련해서 스타크래프트 관련해서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너무 수식이 많고 그래서 이번 자리에서는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발표로 이제 가려고 해서 제가 한국에서도 알파스타를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이제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어린이날에 만들었었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파스타가 이제 보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가기 전에 알파스타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리플레이 데이터들이 있고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환경은 강화학습 환경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알파고 저도 이제 앞에 발표했던 김양문 학생이랑 같이 지금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수업 들으면서 알파고를 보면서 이거를 의료에 적용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스타크래프트가 되겠다 해서 스타크래프트를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이제 강화학습도 엄청나게 공부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강학습 측면에서 스타크래프트라는 환경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 인포메이션이 퍼펙트하지 않다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제가 이걸 직접 코딩하다 보면은 굉장히 할 수 있는 액션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1900 스타크래프트 2 안에 그 구현된 걸 보면은 한 1930개 정도의 액션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유닛들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해병이라든지 아니면 추적자 이런 여러 가지 스타크래프트 2 유닛들이 쓸 수 있는 공격 또 이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킬들 하이템프러면은 스톰 굉장히 많은 액션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RTS잖아요. 그 스트래티지를 쓰는 게임으로서 굉장히 그 긴 어떤 스텝들 뒤에 올 결과를 가지고 지금의 행동을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얼타임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게 코딩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액션 스페이스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필터링 아웃 하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 구현해서 많은 것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작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재밌고요. 그래서 이게 스타크래프트 알파스타 이제 중계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어떻게 알파스타를 만들었는지 딥마인드에서 대충 공개한 게 있어요. 이제 절대로 이제 풀 코드를 공개하거나 하지는 않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했다 정도로만 이제 하는 게 딥마인드의 습관인데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사람들이 플레이한 데이터를 MMR 3,400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의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이제 랭킹으로 치면은 게임 내에 어느 정도 이상 레벨 되는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의 플레이를 보고 그걸 가지고 여기 보면 휴먼 데이터라고 나와 있죠. 여기 휴먼 데이터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 거를 약간 이제 이 사람들처럼 해보자.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막 클릭들을 막 해보고 이렇게 해서 러닝하게 되면은 초반에 배울 수 자체조차 없기 때문에 이렇게 리플레이 데이터로부터 어느 정도 이미테이션 러닝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거 어느 정도 하는 에이전트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알파스타 리그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점점 발전시켜 이 안에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서 서로 발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에이전트들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 예를 들어 처음에 어떤 에이전트들이 있고 얘를 계속 발전시키다 보면은 서로 경쟁하게 만들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소팅하는 게 이제 MMR 스코어라고 그래서 그 안에 게임 랭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라색으로 갈수록 좀 더 에이전트가 좀 더 잘하는 에이전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알파스타 게임에서 나왔던 이제 플레이들, 실제로 플레이했던 애들은 레벨링이 따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TLO라는 프로게이머와 했던 에이전트 그리고 마나라는 굉장히 잘하는 프로토스 플레이어와 한 어떤 그 게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각 그 에이전트들마다 어떤 전략을 쓸지가 이렇게 수치로 어떤 유닛을 뽑을지 수치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점점 진화시켜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죠. 점점 그 다른 알파스타 리그에 있는 다른 에이전트들을 이기면서 걔네들을 이기면서 또 좀 더 상대방의 어떤 에이전트들이 잘 못하는 부분 익스플로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기 마나 에이전트 2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플리티컨 그러니까 캐리어 뽑을 때 이제 필요한 어떤 유닛을 뽑을 확률이 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빌드 전략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토 ML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점점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 이제 사실은 그 알파스타가 플레이한 게임이 11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어떤 전략을 파도로 굉장히 옵티마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은 어떤 특정한 유닛을 초반에 많이 뽑는다든지 또는 처음에 어떤 푸시를 빨리 간다든지 리스크를 초반에 많이 테이킹하거나 아니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운영으로 간다든지 하는 어떤 일련의 전략들을 어쨌든 굉장히 옵티마이즈한 애들이 그런 어떤 에이전트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스타크래프트.ai에다가 이제 딥마인드 스타일 페이지로 만들어놔서 혹시 이제 제가 점점 자료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혹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 같이 연구를 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이메일도 나와 있습니다. 좀 제가 나중에 이메일을 애드할 거고요. 지금 디벨롭 중이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일단 이제 이게 알파스타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11번째 게임인데요. 이게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드랍십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컴퓨터와 사람이 할 때 보통 보여지는 컴퓨터가 이렇게 행동할 걸 미리 예측하고 익스플로이트하는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보여지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드랍하고 도망치고 때리고 도망치고 굉장히 컴퓨터가 그러니까 알파스타가 멍청한 행동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그 사람이 플레이하는 것과는 살짝 아직은 약간 이 부분에서 제가 애매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오버롤한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클릭을 정확히 하고 다음에 그걸 실행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알파스타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런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임프루브먼트 할 것들이 있다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계속 스타크래프트 2를 아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이쪽에 있는데 굉장히 클러스터돼 있고 그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한계점 알파스타에서 좀 더 발전시킬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스타크래프트
연구를 할 때는 PySC2라고 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액션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이제 SCV가 있으면은 얘를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각 에이전트들을 클릭을 해서 하는 것조차도 다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이 위치를 클릭하는 것 자체도 액션이고,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어떤 그 동작을 만들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러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 행동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액션들을 좀 큐잉하는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액션 스페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션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한 결과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스타크래프트 2에서 2 자체 게임, 전체 게임 자체는 굉장히 넓은 액션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니 게임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것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가라라는 게 제일 간단한 액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액션을 트레이닝하는 것 중에 Move to Beacon이라는 그 강학습 엔바이러먼트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서 트레이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트레이닝하기 전에 랜덤 에이전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랜덤 에이전트가 이제 하는 걸 보면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막 선이 나오고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저희 게임 하다 보면은 공격해라, 다음에 뭐 파란색은 이쪽 왔다 갔다 해라, 다음에 초록색은 이쪽으로 이동해라 라는 이런 액션들인데, 보시면 굉장히 어지럽게 이렇게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트레이닝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정확히 이제 그 위치로 가게 그 클릭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닛을 클릭하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그 저쪽 유닛이 놀고 있다가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이동해라 라는 액션을 받고 계속 이동해서 이제 거의 옵티멀한 행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으로 생각한 것은 이러한 어떤 간단한 러닝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봤고, 그런 다음에 아직은 또 사람이랑 플레이하기, 이건 이제 제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둔 건데 이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미테이션 러닝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이제 C++로, 이건 파이썬은 못 쓰고 C++로 짜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리퍼라고 하는 초반에 이제 테란에서 나오는 유닛인데,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격을 하고 도망치고 공격을 하고 도망치고 하는 이 과정을 스크립트로 이렇게 짜가지고, 이게 APM이 이제 분당 행동이 1만 회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찍어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초반에 맞기 어려운, 이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상대가 이제 스타크래프트의 AI, 그러니까 이미 있는 AI 중에서 그 최상위 AI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부에 있는. 그래서 그 에이전트들랑 싸우는 과정인데, 보시면은 이게 거의 유닛을 하나도 잃지 않고 이기는 거를 나중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사람처럼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실은 스타크래프트가 굉장히 고급 유닛들이 많고 한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진짜 사람처럼 플레이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스타크래프트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하는 것도 사실 일이 굉장히 많고, 그냥 연구를 하는 거랑 달리 약간 그 여러 개의 서버를 두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머신에서 굉장히 여러 개 클러스터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그 스케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약간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연구도 연구지만 약간 엔지니어링에 대한 문제도 많아서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또 하실 분들을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강학습을 돌릴 때 이제 뭐 임팔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 디스트리뷰티드 RL 같은 걸 이용해서 굉장히 여러 개의 어떤 스타크래프트 환경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동시에 훈련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강학습 엔진들을 구성해서 제 목표는 일단 이러한 사람, 진짜 제가 프로들이 봐도 사람이 봐도 이렇게 사람처럼 플레이하는 스타크래프트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지금 제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일단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는 지금 웹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되고 계속 이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 딥스타라고 스타크래프트로 강학습 완전 기초권 스터디가 월요일에 있는데 와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때도 아마 홍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뭐 하실 계획인가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그 허들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진입하는 지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스터디를 진행해봐도 약간 그 초반에 엔바이러먼트 셋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부할 게 많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컴퓨테이셔널리 하드한 그 문제고 트레이닝이 굉장히 안 되고 좌절하는 순간이 많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튜토리얼을 처음에 만들면서 서로 공부해가면서 그거를 여기다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차차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이거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는데요. 그 리퍼 컨트롤 하실 때 그 이미테이션 러닝을 쓰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C++로 그 짜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PySC2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아래에 더 많이 좀 더 컨트롤을 할 수 있고, PySC2는 어떻게 보면은 강학습 환경 중에서 사람처럼 아까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이걸 베이스로 이제 움직이는 그 에이전트를 짜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각 에이전트들을 편하게 그 컨트롤하고 만들려면은 그 쓸 수 있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C++로 짜신 다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걸 쓰는 게 훨씬 구현 속도도 빠르고 해서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저도 스타크래프트 2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그 PySC2 말고 파이썬 SC2라고 GitHub에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지금 PySC2처럼 유닛 하나를 셀렉트하는 게 아니라 유닛 하나에 그 직접 접근해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게 아마 그 PySC 클라이언트 프로토라는 걸 아마 박사는 래퍼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저걸 만들 때는 약간 초기여서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PySC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초반에 블리자드에서 공개한 API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좋은 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혹시 같이 스터디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딥리워드 101에서 해주시죠. 그 더 질문 있으신 분은 끝나고 따로 한번 물어보신 분 하고 바로 다음 시간에 생명 정보 쪽에서 어떻게 쓴다와 관련된 발표를